문제가 어려웠죠. 어려운 부분이라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앞쪽 지난주에 한 내용은 그래도 좀 낫죠. 근데 오늘 부동산 거래신고법, 주택임대차보법은 또, 주택임대차보법이란다. 주택임대차 신고는 제가 낸 문제라 또 제가 문제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 득점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요. 내가 어디 실수를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 잠깐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중개보수의 한도인데 지금 여기 나가는 PPT 이 부분이 주타겟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딱 이제 봐두시는데 주택의 경우는 보수 한도를 국토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시도 조례. 근데 주택이 아닌 물건은 국토부령으로 직접 정하는 거죠. 그래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다. 이때 국토부령은 OP와 OP 외로 나눠서 OP는 85제곱미터 이하짜를 하면 매매교환은 0.5%, 임대차등 0.4%, 일방이죠 지금. 그 다음에 상가토지 입광공은 단일 한도치계다. 그래서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일방한도 최고 0.9%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국토부령이 정하는 이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한도는 매매교환은 일방으로부터 0.9%, 임대차 등은 0.8% 이렇게 정해주고 세부 내용을 다시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도 정하면 꼭 이해해 두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개보수 계산인데 이건 쉽게 알아보십니다. 그래서 매매는 매매가액으로 하면 돼요. 다만 점유계죠. 동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기회 세 가지 다 나와야 돼요. 동일 물건,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매매를 포함한 그 외의 거래였다. 뭐만? 매매만 적용합니다. 교환은 큰 것 기준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큰 것 기준이고요. 전세는 뭐 따질 필요가 없고요. 임대차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으로 한다. 단 요로 계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는 월세 곱하기 70. 이렇게 가는 방식은 주택임대차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토지임대차든 OP임대차든 상가임대차든 월세 곱하기 100을 한 합계액이 5천만 원 미만 나오면 월차익 곱하기 70으로 하는데 오는 다 그렇게 한다. 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은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적용하는 방법인데 주택의 소재지 시도조례와 사무소 기준 시도조례가 틀렸다. 뭘 기준한다고요? 사무소 기준한다. 이거 아주 잘 물어보고 그 다음에 복합건물 주택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었어요. 그럼 전체를 주택으로 2분의 1 미만이라면 전체를 주택외로 정한다.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한도를 초과하는 약정은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무효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약정, 지불 시기는 약정이 없다면 뭘로 간다고요? 대금 지급이 완료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중개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감을 잡고요. 여기까지 문제 확인해 볼까요? 오늘 문제 지금 분량이 많아서 최근 지금 30회, 31회를 위주로 나갔어요. 문제가. 자, 그럼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의리개업공사 갑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인사업령상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 31회 문제가 두 문제죠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이론만 갖고 딱 두 문제를 했어요. 원래 중개보수는 이론 하나, 계산 문제 하나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론 가지고 두 문제를 다 냈습니다. 자, 그럼 틀린 것 그랬는데 1번 지문입니다. 갑의 고의과실 관계없이 의뢰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제됐어요. 그러면 갑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죠. 2번 지문.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럼 있잖아요. 요 중개보수 이론 문제를 풀 때 주택이라고 떴잖아요. 그럼 주택에 동그라미 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염두에 둘 게 시도조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 맞죠 지금?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이론 문제를 풀 때는요. 물건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읽으십니다. 그래야 딱 보여요. 자, 다음에 3번 내려갑니다. 갑이 중개부 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했어요. 법정 한도를 초과한 중개부수를 받았습니다. 이거 법률의 착오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서 분양권 거래 중개하면서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 합산 금액으로 받은 거예요. 이거 금지행위에 해당이 됐죠. 그러니까 초과해 받은 거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 됐네요. 그래서 이 판례 앞에를 뚝 잘라 먹어갖고 조금 이상하긴 했는데 그 분양권 사건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공이 중개부 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분양권 거래 중개하면서 기납입금의 프리미엄으로 받아야 되는데
분양가에다 프리미엄으로 받은 거예요. 이거 법률의 착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보수 초과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금징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알아봤어요? 이게 3번 정답이었고 4번 요것도 아주 잘 내는 판례죠. 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초과하는 부분에서만 무효죠. 전부 무효가 아니다. 이해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라도 없다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가봅니다. 역시 이론 문제였어요. 그래서 A시의 중개사무소 개공갑은 B시에 소지하는 을 소유의 건축물, 그중 주택의 면적은 3분의 1이다. 그럼 이거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었으니까요. 이거 원래 복합건물로서 주택 면적이 3분의 1, 2분의 1 미만이죠 지금. 그럼 이때는 주택외를 적용하는 거죠. 주택외입니다. 을과 병 사이의 매매계약과 동시에 을을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다. 이거 점유개정까지 같이 엮었죠. 다음 계산 문제에서 이거를 연습했어요 지금. 그래서 점유개정으로 이제 이거 같이 물어봤습니다. 이 경우 감히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가 하나 자매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했는데 갑은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다. 맞아요? 각각 받을 수 있죠 이거. 중개보수는 을과 병이니까 을과 병 사이에 매매계약 중개함과 동시에 임대차 계약까지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죠. 2번 갑은 B시가 속한 시도조례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이 물건이 지금 개공이 A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고 B시에 지금 이 물건이죠 지금. 그죠? B시에 소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주택이 아니었죠. 그럼 조례로 간다 안 간다? 주택이 아니었으니까 조례로 갈 일이 없어요. 이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틀렸습니다. 자, 다음 디귿이요. 중개보수를 정하기 위한 거래금액 계산은 매매계약하는 거래금액만 적용한다. 맞습니까? 맞고 이거 주택중개보수 적용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 미만이 3분의 1이었으니까 결국은 주택외를 적용하는 거죠. 그럼 지금 옳은 걸 하겠으니까 정답은 2번 기억과 디귿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론 문제 가지고 작년에 이제 2개를 다 출제했는데 요걸 갖다가 지금 이 문제가 어디 걸 베낀 거냐 하면 지금 다음에 나오는 계산 문제 25회 때 기출을 베낀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이제 3번 문제 계산 문제 가는데요. 이 계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면 꼭 정답이 실수한 답이 있어요. 지문에. 그러니까 처음에 계산할 때 정확하게 계산해버려야 됩니다. 이거를. 그래서 25회 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엄청 틀리고 왔어요. 25회 때. 자, 왜 그랬냐면요. 지금 주택의 면적이 역시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 주택을 적용하는 게 아니죠. 근데 제시된 조례가 지금 X시 중개보수 조례 기준에 갖고 적용돼 있죠, 지금. 이거 적용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풀 때 꼭 여러분들이 명심할 게 뭐냐면 일단은 이 원칙에 입각해야 돼요. 그럼 출제자가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묻는 거냐 일방으로부터 할 수 있는 금액을 묻는 거냐 이것부터 정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럼 이거 쌍방이냐 일방이냐의 문제는 개공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대액이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쌍방이다 일방이다. 개공이 받을 수 있는 최대액하고 물어보면 이거 쌍방이죠. 그러면 곱하기 2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개공이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액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일방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일방이냐 쌍방이냐 문제보다는 개공이 지금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은 하나 딱 물어봤는데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이걸 정해야 되고 두 번째 거래금액을 정해야 돼요. 특히 거래금액에 있어서 뭘 주의해야 되냐면 5천만 원 미만 거래. 그래서 임대차의 경우 5천만 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꼭 월수 곱하기 70으로 한다는 거. 이걸 주의해야 되죠. 그 점 주의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물건의 종류. 이게 주택을 묻고 있는 건지 상가를 묻고 있는 건지 물건의 종류 정해야 되고 제시된 한도액이 있으면 한도액을 꼭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 풀 때는 이 원칙이 몸에 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실수 안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갑니다. X시에 소지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해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하였다. 그럼 역시 복합건물과 점유계정을 엮어서 물어봤죠, 같이. 이게. 그러면 개업공사가 개업공사가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을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일방이다, 쌍방이다? 일방. 그럼 계산된 금액이 정답이죠. 만약에 이게 개공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액 딱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때는 곱하기 2 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쌍방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이제 거래 금액을 따져봐야 되는데, 자, 조건을 봤더니 계약 당사자 갑과 을인데 매도인 임차인으로 돼 있고 매수인 임대인으로 돼 있죠. 점유 계정이 분명히 맞다. 팔고 임차인을 주저앉은 거죠. 그러면 점유 계정에는 뭐만 적용한다? 매매만 적용한다. 그럼 임대차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매매만 적용한다. 이때 매매가 1억이었는데 합의된 중개부수가 100만 원이라고 했죠. 이 물건이 상가였죠, 그럼. 주택이 아니었어요. 주택 면적이 3분의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적용할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건의 종류는 결국은 이제 상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가 얼마? 1억. 상가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시험에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 상가든 오피든 토지든 이걸 물을 때는요, 요율 지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상가는 일방 최고 0.9%, 90만 원 나오는 거죠. 근데 합의된 보수가 100만 원이 있더라도 한도가 9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정답 90만 원이었죠. 예. 이 문제 맞히신 분? 좋습니다. 많이 맞췄네. 감각이 좋았네. 그래서 25회 때 이 문제 엄청 틀리고 왔어요. 이걸 적용한 거예요. 이거 틀리신 분 이거 적용했나요? 아니에요? 뭘 물어보는지도 몰랐어요? 뭘 물어보는지도 몰랐다.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25회 때 뭘 물어보지는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점유 계정하고 이거 복합 건물 엮어서 같이 물어봤어요. 31회 때 문제가 바로 이거였잖아요. 지금 요 문제 똑같잖아요. 지금 주택 면적이 3분의 1이었고 매매와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했다고 그랬죠.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였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계산 문제로 낸 게 아니고 이렇게 박스 넣어가지고 옳은 거 골라라 이렇게 내버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계산 문제 여기까지. 그러니까 계산 문제 풀 때는요, 이 원칙을 꼭 주의를 해주세요. 제일 먼저 쌍방이냐 일방이냐 이거 정하고 거래금액 5천만 원 미만 거를 주의하시고 물건의 종류하고 제시된 한도에 제시된 요율 이걸 정확히 보시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러면 중개보수 문제 이제 세 문제만 딱 지금 현재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육 문제로 넘어가는데 교육 이론 정리를 기억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법상 교육의 종류는 네 가지가 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있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이 있죠. 네 가지 종류가 있고요. 누가 어떤 교육을 받느냐를 주의하는데 뭐 이건 쉽게 맞춥니다. 그러면 실무교육 실시권자 시도사고 이자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등록 신청하는 자, 법인의 경우는 임원, 사원, 분사무소 책임자, 소공이 받습니다. 등록 신청 전 1년 내 받고요. 다만 해업신고, 고용관계 종료신고 1년 내 재고용되거나 다시 등록을 한다. 그럼 받을 필요가 없다. 또 크로스로 가는 거. 소공으로 재직하다가 그만두고 종료신고되고 1년 내 등록을 들어간다. 받을 필요 없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은 법률 지식을 기리고 중개 및 경영 실무자가 직업윤리 내용을 갖고 교육시간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2832. 그러면 직무교육은 주의할 점이 중개보조원 대상이고 등록관 첨부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점을 주의해 주시고. 그럼 나머지 똑같고 직업윤리만 내용을 하고 있고 세뇌 시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연수교육, 시도사의 권한이고 개공과 소공이 대상이고 2년마다 받아야 되고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들어간다는 거. 요게 지금 틀립니다. 요게 그래서 실무교육과 차이가 있는 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은 12, 16이죠. 이렇게 돼 있고 연수교육을 안 받으면 제재가 있죠. 얼마?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것의 부가징수는 지도사가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고예방교육입니다. 3명 다 할 수 있어요. 국토부 장관, 시도사, 등록과청, 개공 등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럼 통지 공고하는데 며칠 전? 10일 전이다. 사교협회 종료 통보. 그렇기 때문에 교육 통지 10일 전까지 해주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사고 예방교육에 대해서는 교육비 지원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과청은 교육시설, 장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이해하시고. 교육 지침에 대한 부분은 국토부 장관이 제정, 시행할 수가 있고요. 현재 마련이 돼 있는데 교육 지침에는 교육의 목적, 교육의 대상, 교육 과목, 교육 시간, 강사의 자격이라든가 수강료까지 다 들어간다는 거. 이걸 주의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게 바로 교육이었어요. 교육은 틀리시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그죠?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역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29회 때 문제였는데 실무교육을 받는 것은 중개사무소의 등록기준에 해당한다. 실무교육 등록기준 맞아요?
다음에 폐업 신고한 후 1년 내 수공사로서 고용 신고를 하는 자입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년 내라면 받을 필요 없다. 이게 크로스로 가는 거죠. 개업공사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폐업 신고하고 1년 내 수공으로 한다. 실무교육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럼 틀렸고. 다음에 연수교육 시간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다. 틀렸죠? 283에 걸리는 것은 실무교육이죠. 연수교육은 1216이다. 그러므로 틀렸고. 다음에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맞습니까? 연수교육 위반은 500과다. 그러므로 지금 옳은 걸 하겠으니까 정답은 기어, 리을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5번 문제 갑니다. 31회 때 기출했어요. 옳은 것 그랬습니다. 1번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의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은 실무교육 대상이 아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원이 있습니다. 3분의 2나 있을 수 있는데 실무교육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고 아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개업공사가 되는 자는 실무교육 시간은 26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이다. 틀렸죠? 실무교육은 2832, 그래 틀렸고. 다음 중개보존이 받는 실무교육은 부동산 중개 관련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포함된다. 중개보존이 받는 실무교육 바로 틀렸어요. 이거 직무교육이죠? 직무교육이고 법제도의 변경사항은 연수교육 내용이죠? 중개보존의 직무교육은 직업윤리만 내용으로 합니다. 많이 틀렸어요. 여기에 답 쓰신 분은 없죠 지금? 여기에 답 치신 분은 손들고 반성해야 됩니다. 일단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국토부 장관 시도의사 등록과 증언, 개공 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위하여 교육 관련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입니다. 이들은 교육비 지원할 수 있죠.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받는 경우는 맞습니다. 그래서 사고 예방 교육에 대해서만 교육비 지원 규정이 있는 거예요. 다음에 5번 질문. 소공사는 2년마다 국토부 장관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자, 어디가 틀렸어요? 국토부 장관 틀렸죠? 그래서 소공사는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답을 4번 안 쓰면 쓸 데가 없는데. 다 맞추셨죠? 근데 이게 낯설었죠? 요 규정이 바로 이거예요. 교육비 지원할 수 있다. 그겁니다. 요 규정이. 그래서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에는 교육비 지원 규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다 본 것 같네요.